달라진 게 거의 없던데 가격이나 일단 볼까? 남자라면 1테라 당연히 셀룰러지. 애플케어 추가. 알 수 없는 애플의 알고리즘이 나를 프로브로 이끌었다.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역시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못 참기 때문에 오늘은 애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언박싱 그리고 달라진 9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출시 전 미국 직구로 구입했고 예전에 아이폰 직구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의외로 애플은 아이폰을 제외한다면 뭐 맥이나 아이패드 시리즈들은 환율을 꽤 괜찮게 적용하는 편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128기가의 셀룰러는 $949, 배송비는 $10, 관세는 약 12만원 정도 나왔고 총 가격은 135만원 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122만 9천원, 이것을 보면 오히려 직구가 12만원 정도 더 비싼 것이죠. 굳이 이제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 무음을 제외하고는 직구의 메리트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에서 배송되어 원래의 그 상태 따끈따끈한 박스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뜯으면 되지만 배대지나 세관에서 테이프를 한 겹 더 발랐기 때문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칼, 개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맥북을 개봉하는 거랑 똑같이 양옆의 날개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4세대 아이패드를 뜯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구를 보면 11인치 2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꽤 많이 헷갈려 해요. 사실상 아이패드 프로의 세대는 4세대이지만 11인치형은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그냥 아이패드 프로 2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뜯으면 되는데 이게 수많은 애플 제품을 뜯어봤지만 깔끔하게 뜯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존 아이패드 프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열면 새로운 4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만지는 촉감 자체도 3세대와 크게 다를 것 없고 내부 구성품도 뭐 설명서, 얘는 셀룰러라서 유심핀이 있고 애플이 프로 시리즈는 애플 스티커도 블랙인데 얘는 흰색 스티커예요. 그리고 10W 충전기, USB Type-C 케이블, 구성품 모두 끝!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는데 맥북과 아이패드는 스페이스 그레이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라진 점은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3세대와 4세대는 디스플레이 스펙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면을 보더라도 강화 유리를 제외하고 상단 페이스 아이디와 전면 카메라 센서 모두 동일하게 생겼어요. 오른쪽에도 버튼, 애플 펜슬을 위한 충전, 그리고 유심 트레이, 하단 타입C 단자나 스피커, 왼쪽에도 뭐 마이크랑 상단에 전원 버튼과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셀룰러 띠까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면서 눈에 가장 크게 띄는 차이점은 뒷면 후면 카메라의 4세대는 인덕션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야, 이제 패드에서 인덕션을 보니까 느낌이 완전 색달라요.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아이폰 11은 유리를 한 장으로 깎아서 만들었지만 4세대 아이패드 프로는 갤럭시와는 다르게 알루미늄을 통짜로 카툭티 부위만 매끈하게 잘 깎아냈습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갤럭시처럼 카툭티가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의 인덕션도 꽤 괜찮게 디자인되었어요. 무게는 3g 정도 늘었고 두께도 5.9mm로 동일해요. 3세대에서 이슈가 있었던 휨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CPU입니다. 3세대가 애플의 A12X, 4세대가 A12Z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는 A30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프레시 되면서 좀 아쉬웠는데 벤치마크, 긱벤치 스코어는 싱글과 멀티, 사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코어를 눌러보면 아이폰 11 시리즈에 들어간 A13 바이오닉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이고 멀티코어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아이폰 11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메탈 테스트를 했을 때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A12X보다 A12Z가 대략 8%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A30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치예요. 확실히 이게 CPU 코어는 동일하지만 GPU 코어가 7코어에서 8코어로 늘어났기 때문에 딱 코어가 한 개 더 늘어난 그만큼의 성능 향상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탕의 그래픽만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인데 아직 확실한 정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애플이 A12X도 그래픽이 8코어이지만 의도적으로 코어를 하나 죽였고 Z에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외에는 초광대역 U1 칩이 추가되었고 간단히 앱 실행 속도를 비교해보면 하나 둘 셋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얘가 조금 더 빨랐고, 앵그리 버드를 실행하면 초기 로딩은 4세대가 조금 더 빨랐어요. 하나, 둘, 셋. 설정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픽을 많이 쓰는 작업에서는 4세대가 조금 더 빠르겠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지금 당장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속도도 거의 비슷하고, 이미 A12Z 프로세서가 업계 최고의 프로세서인 것은 맞지만 A30 바이오닉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재탕했다? 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램. 3세대는 4기가, 4세대는 6기가로 램이 2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3세대는 치사하게 1TB 모델만 6기가를 지원해줬지만 이제 4세대는 모든 모델 6GB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폰에서 리프레시보다는 아이패드의 리프레시가 더 스트레스였는데, 램이 2기가 늘어난 만큼 개선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저장 공간입니다. 3세대는 64, 256, 512, 1TB로 출시했고, 4세대는 128, 256, 512, 1TB를 출시했습니다. 제일 기본 용량만 2배로 올랐고, 나머지 용량은 동일한 라인업으로 출시한 것이죠. 제가 구입한 건 128기가, 기존은 64기가를 썼는데,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128기가도 충분했어요. 저는 들고 다니지 않는 나스가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와이파이 6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00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에서 끊기지 않게 빠른 속도로 쓰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론상 최대 10기가 bps의 링크 속도를 커버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제 단일 기기들은 약 1.2기가 bps까지 링크 속도를 커버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애플은 아이폰 11부터 와이파이 6를 탑재하기 시작했지만 작년 말에 출시한 16인치 맥북 프로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3세대가 아닌 4세대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속도를 측정했을 때는 3세대에 비해 4세대는 다운로드나 업로드나 의미 있을 만큼 빨랐습니다.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3세대도 와이파이 속도가 꽤 빠르기 때문에 만약 와이파이 6 공유기가 있으신 분들은 구입에 있어서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입 결정에 있어서 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꽤 비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에서는 와이파이 6로 연결하게 되면 와이파이 모양의 6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여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4세대는 1000만화소 초광각이 추가되었고, 광각은 1200만화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핸드폰인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초광각과 광각의 화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영상 촬영은 3세대, 4세대 모두 4K 60프레임까지 모두 찍을 수 있고, 4세대는 카메라 잠금이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카메라 앱에서도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지만 3세대는 줌 기능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4세대는 왼쪽에 초광각, 그리고 11 시리즈처럼 소프트웨어로 줌을 최대 5배까지 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LED 플래시가 아이폰 11 프로는 투톤 플래시이지만 4세대 아이패드는 3세대와 동일하게 쿼드 플래시를 탑재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아이패드를 쓰면서 카메라를 쓴 적이 잘 없어요. 가끔 문서를 스캔할 때 사용했는데, 패드에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업그레이드, 아니면 대부분 유저분들은 패드에서 카메라를 잘 안 쓸 거예요. 일곱 번째는 라이다입니다. 4세대의 카메라를 자세히 보면 초광각과 광각 사이에 오른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빛을 쏴서 그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깊이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갤럭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TOF 카메라와 동일한 것인데, 관용적으로 장거리 고해상도를 라이다, 단거리 저해상도를 TOF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 앱으로 테스트해보니까 3세대는 측정을 위해 먼저 환경을 스캔해야 되고, 프로세서의 연산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느리고, 거리가 바뀔 때마다 환경을 다시 스캔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4세대는 환경 스캔 없이 빠르게 작업이 가능했고, 책상이나 사물의 경계 역시 뚜렷하게 인식하고, 노란색 라인이 나오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3세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라이다는 5m 이내를 감지하기 때문에 3세대처럼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가더라도 다시 스캔할 필요가 없어요.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하면서 크게 느낀 점은, 3세대는 AR을 쓰면 발열이 심한데 4세대는 발열이 확실히 더 작습니다. 아마 라이다 센서 없이 프로세서로만 돌리는 것과 센서가 있는 것과의 차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도 증강현실이나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저한텐 크게 유용하진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이크입니다. 4세대는 16인치 맥북 프로와 동일하게 스튜디오급 마이크를 탑재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마이크의 개수나 구멍은 모두 3세대와 동일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카메라 부분의 마이크가 훨씬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전면 카메라 화질 테스트 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지금
이거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똑같아서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4세대, 지금 이게 3세대입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는 마이크의 성능 차이가 확실했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3세대와 4세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와, 진짜 아이패드의 스피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애플을 보면 다른 제조사들도 스피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애플 제품들이 스피커의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기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 프로 스피커가 갤럭시북 이온의 스피커를 쌉빠를걸? 이렇게 4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언박싱하면서 달라진 점도 살펴봤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새로워진 부분들도 많지만 재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세대를 구입해야 되냐 4세대를 구입해야 되냐, 제 기준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거라면 무조건 램 용량이 조금 더 많은 4세대를 추천드리고, 3세대 유저분들이 4세대로 갈아탈 이유, 라이다, 카메라, 와이파이 이러한 것을 주로 쓰시는 유저가 아니라면 굳이 3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미개봉이나 중고로 산다면 4세대보다 3세대가 굉장히 저렴할 경우 그것을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의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아이패드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촬영을 하시는 분들, 증강현실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유저분들이라면 사실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도 성능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비싼 게 좋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프로 3세대도 충분하기 때문에 4세대의 구입이 살짝 현타오고 있습니다. 아니 살 필요 없는 것 같은데.